3. 사회적 재난 대비 요령이고 4번이 자연 재난 대비 요령이고 5번이 재난 대비 준비 용품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납니다. 특히 재난 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단 지진 때는 이런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참 난감해요. 방향을 몰라서 화재 오히려 난 쪽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밖에 못 나가고 그냥 무서우니까 방 안에만 있다가 뭐 이 변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훈련도 안 해봤고 대피 요령도 못 받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때 라디오가 옆에 있다면? 라디오에서 비상 신호를 보내고 대피 요령을 알려준다면? 당신이 잠든 사이 라디오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안 듣고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데이터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서 재난이라는 그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코드를 보내고, 그 코드를 받은 수신기는 적절한 경보음 같은 걸 발생시켜서 이용자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죠. 라디오 소리가 그때 딱 들어오는데 무슨 재난 방송을 기대하고 튼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막막하니까 사람 소리라도 듣자라는 생각으로 들었는데, 그 진행자가 지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정말 저는 위로가 됐어요. 12時1時ぐらいになったら 금요일 새벽 1시쯤 NHK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여러분 이제 4시간만 지나면 날이 밝아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4시간만 지나면 아침이 오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라디오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정말 실감했습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공감하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라디오의 힘. 재난 속에서 생존의 길을 구하고 미래를 밝힙니다. MBC 경남 특집 다큐멘터리 생존 주파수를 맞춰라 제2부 라디오를 그대에게. 잠시 후 찾아갑니다. 코너님 얼마 전에 벙커 한번 갔다 오셨죠? 얼마 전에. 재난 시에도 부자들이 더 생존율이 높아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하루 먹고 사는 게 생존이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큰일이 났을 때도 생존의 어떤 뒷구멍을 다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터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는 늘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생존 전문가 코난 우승엽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카페원이 연락을 해갖고 이제 경기도 외곽에 잠깐 와서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 길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지하 2층, 3층 규모로 엄청난 벙커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네. 비상 식량도 이제 쫙 거기는 이제 미제 시레이션을 사놨더라고요. 특이하게 전쟁 위협을 가장 크게 보고 핵전쟁까지 감안을 하셔갖고. 자기들은 한 2년, 3년까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하 벙커라니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공간이죠. 생존에도 가진 자가 유리하다는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MBC 경남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DJ 복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떠셨나요? 매일 사는 게 전쟁이라고요? 사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과 교육, 안전, 건강 등 삶 대부분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난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경남에도 진동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었죠. 그런데 창원에 사는 시각장애인 장상호 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집이 12층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많이 흔들려서 무척 놀랬거든요. 근데 뭐 대피를 한다든지 어떤 요령을 실제 해보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지진보다 무서운 건 혼자 남겨졌다는 고립감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 수는 251만 1000여 명, 전체 인구의 4.8%에 해당하는데요.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다는 의미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이 안전하면 비장애인은 더 안전해집니다. 더 낮은 곳으로. 사회적 재난 대비 요령이고 4번이 자연 재난 대비 요령이고 5번이 재난 대비 준비 용품이 있고 비상 연락 카드가 있고 의료 정보 카드, 재난 대비 계획, 자가 진단. 장상호 씨는 1급 시각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 홍역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유난히 책 읽기를 좋아했던 소년. 하지만 지방에서는 점자책을 구할 수가 없어 서울에 있는 점자 도서관에서 우편으로 대출을 받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남 점자 도서관의 관장님이신데요. 장상호 관장님께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제작된 재난 매뉴얼을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 있다면은 평소에 숙지해 뒀다가 뭐 최소한 지진 진동이 있으면 테이블 밑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재난 대비 요령을 법적으로 하라고까지는 돼 있는 거 모르겠네. 그러니까 안전처의 대상이 장애인까지 미쳐야 되는데 장애인까지 안 미치는 거죠. 지방에서는. 그건 차별이죠. 지금까지 나온 지진 대피 매뉴얼들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 유형별로 재난 대응과 행동 요령 매뉴얼을 배포하고 재난 시 안부를 묻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도 장애인용은 따로 운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8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피난 매뉴얼을 시범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장애인 위주로 돼 있어서 재가 장애인들은 대책이 요원한 상황. 작은 화재에도 도와줄 리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혼자 방치돼 있던 지체장애 1급 50살 박모 씨는 15분 만에 꺼진 작은 불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활동 보조가 없는 시간에 발생한 작은 화재에 뇌병변 장애 1급 활동가 김주영 씨가 뒤늦게나마 지난 9월에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재난 위험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겨우 마련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014년 지체장애인용 재난 매뉴얼에 이어 2016년에는 시각장애인용 재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조문현 씨입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피 및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피 전에 도와주는 분들이 자신의 존재를 먼저 알리고 필요한 도움을 먼저 물어본 후에 대피 상황을 간결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시각장애인이 조력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 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이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손을 잡아 끌거나 뒤에서 미는 행동은 금물이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외국인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한 계층이 전 국민의 30%에 달합니다. 이들의 안전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경기도는 72시간 생존 계획을 세우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용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72시간은 재난 시 외부의 도움이 닿기 전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인데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기획과 하재병 팀장입니다. 재난 발생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구조 복구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까지는 사실상 도민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됩니다. 구조 장비라든지 아니면 구조 물품 이런 거를 사전에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자택에 보관하도록 해서 3일 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저희 70원 생존 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물품을 보면은 이제 IC 카드라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혈액형이 뭐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 사항이라든지 나이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구조용 홀로락이라든지 그 구조용 램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용 가방을 꾸리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때 혼자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일이 아닌데요. 언제든 나도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연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제대로 된 정보만 알고 있어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어려운 일을 라디오가 해냅니다. 한국방재정보미디어포럼 회장인 선문대학교 이현 교수입니다. 사실은 라디오는 재난 약자들, 노인, 장애인이라든지 또 특히 저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지하에 또 탄광에 갱에 일하는 그런 아저씨들 제발 교수님 좀 우리도 이 재난 정보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 공간이나 또는 탄광이나 이런 갱에서도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핵 문제 같은 경우에 지하 시설이 15m 이상 이하되는 그런 대피 시설 공간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라디오 매체가 아주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난 시에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생명입니다. 위급한 순간 라디오는 누구에게나 쉽고 빠르게 그리고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난 속에서 라디오는 우리 모두에게 구명조끼 역할을 합니다. 더 가까이東日本大震災の場合はですね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지역이 도심부가 아니라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참사였기 때문에 전기나 통신도 끊어지고 신문을 전달하고 싶어도 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라디오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라디오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경쟁사와 함께 라디오를 보내자 캠페인을 시작했죠. 집에 안 쓰는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배터리를 바꿔서 보낸 경우도 있고요. 아예 새 걸 보낸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실제로 제가 후쿠시마현 남부지역 이와키란 마을에 직접 전달도 했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쿄도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 분카방송은 경쟁사와 함께 라디오 기증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한 라디오 제조사도 동참했는데요. 이 회사는 1995년 한신 대지진 때 15,000대, 동일본 대지진 때는 약 3만 대 가량의 라디오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소니사의 토시마사 미요시입니다. 예전부터 재난에 대비해서 전등이나 비상식량, 라디오를 반드시 갖추는 게 하나의 습관처럼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기업으로서 기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이 고베시의 나가타쿠라는 지역에서 미니 FM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그 방송이 제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제1교포나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미니 FM이 당시 10개 국어로 제 방송을 보냈습니다.
당시 정말 호응이 뜨거웠고 그걸 교훈 삼아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피난처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라디오를 보내드린 거죠. 그분들한테 필요한 재난 정보가 가장 빠르게 제공되니까 우리 제조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던 이재민들에게 라디오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피해 복구와 관련된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 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데도 라디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공유가 빠르고 화질도 좋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쓰나미 영상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런데 라디오는 영상이 아니라 소리로 전달되고 또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던 진행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친숙하고 정감 있고 그렇게 따뜻한 매체가 라디오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의 대피소나 피난소에 가보면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공의 공간이다 보니까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들으면 마치 나만의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라디오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난 생활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장기 피난 생활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6년간 3,500명 이상, 그중 절반 이상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의료시설 부족으로 사망한 비율도 20%나 됩니다. 재난 발생 직후뿐만 아니라 회복 과정에도 라디오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 시 어디서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은 임시 재해 방송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 가쿠엔 대학교 법학부 한영학 교수입니다. 임시재해 방송국은 그래서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 밀착형 방제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서 최대 30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구마모토 현 내에 4개의 임시재해 방송국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안부 정보를 비롯한 피해 정보, 일단은 생존자에 있어서는 생활 정보가 중요하겠죠. 라이프라인,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생활 정보, 그 다음에 피해 지역 지자체가 행하는 피해 대책이 있겠죠. 거기에 관련된 행정정보, 보통 일반적인 매체라든지 신문의 경우에는 리얼타임으로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겠죠. 임시재해 방송국 개설은 서면이 아닌 구두나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위급 상황인 만큼 절차도 간단한데요. 허가받는 즉시 방송을 개시할 수 있고요. 피해 복구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철저하게 피해 지역 주민에 집중하는 방송. 이처럼 재난 시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방송에 기민하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현 유일의 중파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후쿠시마는 지역 밀착형 보도 비율이 타 방송사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라디오 후쿠시마 본부장 칸노 씨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게 라디오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재난에 더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체 사원들이 모여서 역할 분담을 합니다. 너는 동경전력, 너는 또 교통을 담당하고 너는 기상을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물론 아주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거죠. 현재 국내에는 재난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정된 방송 사업자가 총 164개소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 정보를 다루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알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지역 방송이 필요한 거죠. 국회 입법처 김여라 박사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처음 당시부터 재난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 당사자의 지역민들이 가장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지역 채널을 잘 활용을 하면 바로 그것을 생방송으로 전환해서 관련된 대피라든지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서 지역 채널이 분명히 더 자세하고 더 신속하고 또 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밀착형 재난 보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역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살아있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수단. 라디오를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까이 밀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생활 속으로. 요즘은 라디오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서 라디오를 들을 경우 데이터 소모량이 만만치 않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과 정성혜 주무관입니다. 라디오 앱별로 소폭 차이는 있는데요. 분당 약 0.8 내지 1메가바이트 내외의 데이터가 소모되니까 1시간 정도 청취하는 경우에는 약 48에서 60메가바이트 정도 데이터 소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본 제공량이 300메가바이트 정도만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이용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1시간 들었는데 60메가바이트를 소모를 했다.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 중에 DMB를 통해서도 라디오를 자주 들으시는데요. 일반 라디오 청취와 비교했을 때 배터리 소모량은 물론 수신 환경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이상훈 교수입니다. DMB로도 재난경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DMB하고 FM 라디오를 좀 비교해 보면은 DMB가 방송 주파수가 좀 높아요. 그만큼 수신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고요. 또 점유 대역폭이 상당히 넓어요. 동일한 그런 그 수신 환경이라 그러면은 FM 라디오가 훨씬 더 수신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난 상황에서는 배터리 소모량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데 배터리 소모량이 FM 라디오가 DMB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제 재난 방송 매체로는 FM 라디오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난 시 통신망이 두절되거나 디지털 중계기가 없으면 스마트폰 어플, DMB 방송 모두 불가능합니다.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의 코난, 재난 전문가 우승엽 씨는 해외 직구로 구입한 저가 휴대전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일반 라디오 같은 경우는 단방향 수신이고 또 언제 어디서든 이제 들을 수가 있고 소형 기기가 이제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시에 크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해외 직구로 이제 저가 중국 핸드폰을 샀었어요. 거기에는 FM 라디오 기능이 있어갖고 거의 유용하겠다 싶더라고요. 기지국이 끊어져 갖고 안 되더라도 라디오는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연결해갖고 해보니까 잘 들리고 음질도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기능을 왜 우리나라는 안 해놓을까? 우리나라는 더 고가의 더 성능이 좋은 휴대폰을 만들어갖고 파는데 왜 중국에는 싸구려 핸드폰만큼도 그런 것들이 안 될까?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통화량과 인터넷 접속이 폭주하면서 통신사 데이터망이 2시간가량 마비됐습니다. 재난 문자는 물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지진 속보나 대피 경보를 안내받을 수 없었는데요.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쓸 수 없을 때 그 단절감,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겠죠. 그런데
만약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라디오 방송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찍듯이 기본 메뉴에 라디오가 들어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이상훈 교수입니다. 스마트폰에 라디오 수신 기능을 넣지 않았다기보다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수신 기능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우에는 소비자들보다는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이동통신사 쪽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외국의 이동통신사들이 최근에 스마트폰의 라디오 수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재난관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그런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 유사한 요구들이 있어왔고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라디오 탑재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있었는데요. 반가운 소식!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라디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라디오가 우리 생활 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이영균 사무관입니다. 올해 6월까지의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약 4,750만 명이고 17년 추정 인구 대비 계산을 하면 약 92.4%에 해당이 됩니다. 재난방송 수신 측면에서 라디오가 가지는 장점은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에 따라서 통신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라디오 방송은 하나의 방송국 신호를 무제한의 사용자가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통신망을 통해서 재난방송을 수신하는 것에 비해서 라디오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수신하게 된다면 그 배터리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들기 때문에 이제 재난이 발생한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송사 어플을 다운받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니 청취자가 더 늘어나고 DJ 인기도 살짝 더 높아지는 거?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래에는 라디오와 인터넷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라디오가 실현된다고 해요. 이상훈 교수님, 근데 하이브리드 라디오가 뭔가요? 하이브리드라는 말의 의미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하고 통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라디오 직접 수신하고 이동통신이 하이브리드 돼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라디오 방송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뭐 눈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뭐 현재 듣고 있는 노래 가수에 대한 추가 정보 혹은 이 곡이 좋은데 그럼 그 곡이 포함되어 있는 앨범을 주문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주문할 때는 뭐 할인 쿠폰 같은 게 또 발급돼 가지고 시중에서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혹시나 그 라디오 수신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통신망으로 접속이 돼 가지고 듣고 있던 라디오 방송을 또 이어서 계속 듣는 겁니다. 라디오의 무한 변신. 하이브리드 라디오가 실현되면 특히 예기치 못한 재난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라디오 직접 수신 기능이 들어가고요. 오디오 플러스 별도의 데이터를 방송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라디오를 안 듣고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데이터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서 재난이라는 그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코드를 보내고 그 코드를 받은 수신기는 적절한 경보음 같은 걸 발생시켜서 이용자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해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던 재난의 순간들마다 이런 미래형 라디오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 또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도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라디오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빠르고 편리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더 따뜻하게12時1時ぐらいになったらここがものすごく私が 금요일 새벽 1시쯤 NHK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여러분 이제 4시간만 지나면 날이 밝아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실제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다 보면 공기도 안 좋고 하니까 문 열고 환기도 자주 시켜야 되고 애들도 돌봐줘야 되고 수시로 땅이 흔들리니까 계속 불안하고 그랬는데 아나운서가 4시간만 지나면 날이 밝아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감사했고 그때 이래서 라디오가 정말 중요하구나 실감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밤 숱한 지진으로 단련된 일본인들에게도 그날의 충격과 공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다테시의 오야마시 가족들은 당시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안한 밤을 지새웠는데요. TV도 전기도 인터넷도 없는 밤. 지진이 언제 또 올지 이 순간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그 짧은 위로의 말 덕분에 어둠을 견디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진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방송에서 스튜디오에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흔들림을 느끼는구나. 나 혼자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약간 안심도 되고 일종의 연대감 같은 걸 라디오를 통해서 느꼈어요. 당시 라디오 방송들은 비상체제로 음악과 광고를 모두 중단하고 지진 관련 긴급 속보만을 계속 전달했는데요. 분카 방송은 사흘 뒤인 3월 14일 일요일 방송부터 음악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들의 사연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3월에) 지진이 일어나고부터 방송 관계자분들도 어려운 나날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평상심을 지키세요 라고 하면서 늘 하던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송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은 사람일 텐데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셨겠습니까? 가족의 안부도 얼마나 확인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잠이 들 무렵에는 불안이 끊이질 않아 여러분의 음성에 위로를 받으며 잠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 편지와 의연금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감사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알려준 정보 덕분에 물을 구했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방송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덕분에 이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물론 100점은 아니겠죠. 쓰나미 정보를 왜 더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까?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나 후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보내주셔서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아마 다른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들의 많은 응원 덕분에 가혹한 재난 속에서도 중단 없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겠죠. 라디오와 청취자가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경주 시민 윤정임 씨도 지난해 9월 지진 당시 라디오를 통해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있다가 큰 지진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차를 타고 나와서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누구도 뭐 어떻게 하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라디오 소리가 그때 딱 들어오는데 음악이 나왔어요. 라디오를 들었을 때 우리가 무슨 재난 방송을 기대하고 튼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막막하니까 사람 소리라도 듣자라는 생각으로 들었는데 음악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진행자가 지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정말 저는 위로가 됐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어디로 가셔서 뭐 어떻게 하세요 얘기를 해주면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 막 가을이 올 때였어요. 9월 19일 월요일 태희의 꿈꾸는 라디오. 유은영 씨가 지진 때문에 무서워요. 다들 피해 없으시길. 그러니까요. 조금 전부터 속보가 계속 나던데. 허수영 씨가 지진 때문에 속보 뜨고 난리네요. 테디 목소리 들으면서 진정 좀 하려고요. 무서워요. 방송 중에 혹시나 뭐 다른 일들 속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걱정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피해가 좀 없으시게 뭐 대피라든지 많은 대비책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진이 많이 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을게요. 너를 웃게 만들고 싶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평범한 날들을 함께 보내. 정임 씨가 그날 라디오에서 들은 것은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으로 기댈 곳 없이 막막한 상황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불안이 위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MH 연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병국 과장입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은 많은 경우에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흔한 반응으로는 위협적이었던 재난사고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이나 악몽에 시달리는 등 외상 경험을 재경험하고 그러한 외상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거나 과민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 시 라디오 방송은 극심한 불안을 완화시키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재난으로 인해서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 라디오 방송은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줌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위로의 말이 부정적 정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내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어서 라디오는 참 신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라디오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재난을 맞은 사람들의 심리를 치유하는데 라디오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송 제작진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일본 분카방송 뉴스 책임자 스즈키 씨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매뉴얼을 고민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도 중요하고 또 지진 발생 직후에 또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피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중에는 사망자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료적인 부분과 동시에 정신적 또 심리적인 치유 이제 그런 분야를 방송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지금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디아として一層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 라디오를 그대에게 당장에 우리가 뭐 전기 있을 때 그리고 뭐 물 있을 때는 라디오 안 찾죠. 당연한 거예요. 정작 재난 시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라디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라디오를 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디오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뭐 전달해서 소용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디오가 유일한 통로예요. 그때가 되면. 라디오에 나가시대 재난이 발생하면 무조건 라디오를 들으시고 대피할 때도 라디오를 가져가십시오. 방송에서 평소에도 이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재난 시에는 라디오가 도움이 됩니다. 꼭 들고 가십시오.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반복해서 알리고 강조해야 청취자들이 아 재난 시에 라디오가 필요하구나. 나도 챙겨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 방송이 정말 재난을 맞은 사람들을 포커스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방송국들이 뭐 인터뷰니 막 이렇게 오다 보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얘기 없어요? 뭐 이런 이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지 내용은 그거예요. 지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정말로 지진을 당하고 그 안에서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각, 그런 시각의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만 하더라도 뭐 라디오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인터넷 시대야, 그런 말이 참 많았는데요. 자, 그런데 참혹한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역시 라디오가 도움이 많이 됐구나. 또 그때 청취자들이 라디오에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요. 라디오가 비록 작은 매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유익했다,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짧은 질문을 드렸어요. 어디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라디오는 어떤 존재인지요? 5409번님, 거제에서 출동대원으로 일하며 차 안에서 항상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정호의 만곡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 아, 밥 먹으러 갈 때구나 싶습니다. 이종일 씨는 저는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네, 우리 지역 경남이 아닌 저기 경기도에서 또 MBC 경남 라디오 듣고 계시죠? 김현진 씨, 미래 라디오요? TV에서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상상해 주셨고요. 라디오는 저에게 늘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예요. 잠시 떨어져 있다가도 언제든지 찾으면 늘 곁으로 찾아오는 그런 친구요. 0622, 여기는 김해고요. 지붕공사 일을 하고 있는데 2층 집 지붕에 앉아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어머나, 예, 색다른 분위기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데요. 저에게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긴장을 해소해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가 바로 라디오입니다. 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1분이 아쉬웠어도 그대와 내가 함께했던 날들이 날 살아가게 하지만 날 슬픔 속에 가둔다는 사실을 아나요. 매일 생방송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교감하는구나. 짜릿하고 뭉클합니다. 힘없고 소외된 이들, 중앙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 우리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라디오는 성장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최후의 생존 미디어. 라디오와 함께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오늘도 무사하기를. 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MBC 경남 특집 다큐멘터리 생존 주파수를 맞춰라 제2부 라디오를 그대에게 지금까지 연출 정은희, 글 안민자, 기술 김학준, 저는 DJ 복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시를 안아요. 그때 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그댈 떠나보냈죠. 서툰 내 사랑이 그대 힘든 것도 몰랐었죠.